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낼 것이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 위기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도전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민선 8기 때 이루어졌던 인사의 왜곡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들, 그리고 공직사회의 공정과 또 성과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통해서 공직사회 기관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작업도 민선 9기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어제 1호 결제로 했던 취임 100일 프로젝트 사업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100일 동안에 거쳐서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민선 9기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전시장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효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100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 시기마다 중요한 역사적, 시대적 과제가 있지만 지금 민선 9기가 출발함에 있어서는 이 재정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이고, 그런 시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전시장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오늘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 이렇게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에게 또 우리 시정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선 9기가 어제 출범했는데 첫 인사를 어제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새로운 부시장, 요즘 경제, 과학, 문학, 정부부시장 이렇게 합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던데 경제과학부시장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지영한 전 CBS 대표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지영한 대표는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누구보다도 대전시에 대해서, 그리고 대전시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민선 9기 허태정의 시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분이고, 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되어서 민선 9기 첫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탁입니다. 예, 연합뉴스 TV 이경탁 기자입니다. 네, 지금 축하드리고요. 4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직무실에 앉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소감 한 말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지금 대전이 좀 포함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 부분 좀 앞으로 어떻게 지낼 예정인지, 대전도 언젠가는
또 이제 대통령께서 전국에 고로 이걸 배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대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취임 식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시장의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라는 그런 강한 명령의 말씀을 담아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시장으로서 취임하자마자 주어진 과제들이 매우 크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좀 전에 질의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업용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과 관련해서 충남과 충북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만 대전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아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시장이 이제 취임한 바로 상태에서 내용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그 진행 과정들을 아직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이나 제가 관련된 부처 장관과 통화에서는 대전과 관련된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한 번 더 시민 여러분께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KBS 성유희 기자님. 네, 시장 KBS 성용희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이 2030년 하반기까지 공식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인프라 구축 때문에 추가 연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사업이 조달하고 생산시설 입지가 관건으로 꼽히는데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구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도 현재 공정의 문제로 인해서 기간이 2030년도 말까지 지연될 거라는 실무 부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기간의 문제는 추가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수소 트랩이 과연 제대로 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작동이 가능하겠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시장일 때 급전 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을 내놨던 그런 경험도 기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소 트램도 논의 대상 중에 하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장일 때 당시에는 수소 트램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 수소 트램을 채택하기는 어려웠던 시점입니다. 민선 8기에 수소 트램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가 발표한 내용은 수소 트램에서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해서 수소를 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아직까지 수소 생산 기지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할 건지까지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수소는 지금 우리가 3.5톤 정도 일일 소비량 맞죠? 3.5톤 정도 소비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이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지금 다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생산 설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확정된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2030년도 말 준공에 맞게 목표에 맞게 모든 과정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뉴스PM 김수리 기자님. 네, 시장님 어저께 취임사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시민 여론과 행정 책임이 충돌할 때 시장님 무엇을 기준으로 결단하실지 그리고 그 첫 시험대가 될 현안이 뭐라고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수기민주주의도 민선 7기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저께 취임사에도 그에 이어서 시민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그리고 행정적인 사업을 전차를 진행을 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시민은 늘 우리 판단과 결정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대상이죠. 그러나 민선 9기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 못지않게 의사 결정과 집행의 신속성 그리고 행정의 효능감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는 수기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되 이 부분에서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의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속도감 있는 그런 민선 7기보다 좀 더 속도감 있는 민선 9기를 추진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걸 전과 비교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외형대 이태희 기자님. 네, 메인경제 이태희 기자입니다. 그 다음 달에 당장 영시 축제가 예정인데 지금 올해 영시 축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여쭤봅니다. 이미 영시 축제는 제가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폐지 결제하셨나요 그러면? 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조정 이런 거 영시 축제에 이제 일부 매불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영시 축제가 그동안 보면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를 묶어서 약 100억 원 정도, 물론 이제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투입 비용까지 따지면 어떻게 될지는 그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한테 보고된 내용은 90억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영시 축제를 다시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보다는 그걸 안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 영시 축제는 폐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주영 기자님. 그 당선인 육선 지방선거 공약으로 취임하자마자 교육과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인수위에서 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거의 재정 파탄 위기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편성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평을 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걸 추진하실 건가요? 일단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그 비용을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을 편성하는데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비용, 예를 들면 그 매칭해야 되는 사업비 이런 경우들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고 생계형 비용부터 먼저 우선 지급되는 방식으로 7월 추경을 긴급히 하기 때문에 7월 추경 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7월부터 100일 프로젝트와 함께 앞으로 재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TF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9월 추경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시비 매칭도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올 7월 추경에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다. 시장님부터 전주현 기자님.
네, TJB 전유진입니다. 그 시장의 색감 굴절버스 관련해서 아직 2대가 도입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굴절 버스와 관련돼서는 사실 선지급을 80% 정도 지급을 한 보통 이 계약 관계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비율로 선지급을 했고 한 차량 한 대만 들어온 상태에서 중간 업체가 사실상 구도이고 지난 6월 말까지 계약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보증보험으로 일부 보전을 받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관련된 사실상의 법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들어온다 할지라도 통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당장에 3단 굴절 버스 운행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있으시면 뉴스하시는 이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뉴스하신의 이기대 기자입니다. 저는 그 시장님께서 핵심 과제로 내세우신 그 청년 특별시 대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일거리 주거, 문화를 이루는 이 직주력 공약에 대해서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가실지 궁금하고요. 또 저는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 파크가 시장님이 아마 그때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들과 연계가 되고 대전의 하나의 브랜드로 스타트업 이 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의 생각하시는 민선국이 어떻게 그 플랜이 좀 궁금합니다. 이미 취임사에서도 개량적인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만 청년을 위한 정책 민선국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구청장, 시장 하면서 한 10년 넘는 시간은 청년보다는 사실은 출생서부터 육아 그리고 초등교육까지 과정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해왔던 시간이고 관련된 시설, 즉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지금의 대전을 보면서 대전에게 가장 세대별로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부분이 어느 대상일까를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다.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20, 30대 청년들에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기회를 보장해 줄 거냐, 그리고 그 안전망 안에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대전을 창업의 도시, 청년 스타트업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청년 모두를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만 대전에서 청년들이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대전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이 모이게 하는 일은 매우 유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은 스타트업 파크로 상징되는 청년 창업을 지원했다면 제2의 스타트업 파크를 육성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대전에서 창업을 하고 또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지난번보다 더 많이 강화돼야 될 것은 파이낸싱입니다. 그리고 공간입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책을 지금 곧 발표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민선 7기 때 대전시가 혁신도시에 포함이 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대전 충남이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대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반드시 펼칠 것이고 그 속에서 지역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이진규 기자님. 예, 시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의 모두 발언과 여러 기자들의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사업을 평가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들을 임기 내에 달성할 자신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대한 사업은 인수위 입장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선 9기 내놓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상황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위에서도 내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해야 될 것과 유보해야 될 것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있고 아마 곧 백서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저도 지금 대전시의 실정에 맞게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민선 9기 공약들을 재점검해서 시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디트뉴스 한재 기자님. 네, 디트뉴스 한재 기자입니다. 전 재정난과도 연관이 있는 시산하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간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8기 때 대전시의 경우 이제 정부의 통폐합 기조와는 반대로 일부 기관 인력이나 재정이 크게 늘었고 출자 출연기관 설립이 어려워지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뷰티산업진흥원이라든지 서해진흥원 같은 두 곳에 사실상 민간위탁에 설립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 산하 기관과 관련해서 인력이나 재정 효율화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민선 8기를 이렇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전시 전체 조직 규모도 상당 부분 조직이 분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물론 그 이유가 뭔지 짐작은 갑니다만 시 자체 조직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 특히나 산하공사공단 관련해서 외부 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위탁 기관하고 이러면서 계속 자리 늘리는 일을 해왔던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기능을 효율화할 건지 통폐합에 관한 필요성이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식들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번만 질의하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이랄 국회 기자님. 시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는 당내에서 경선, 결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셨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만 바라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에 대한 내용은 인수위 보고서로 가름하신다고 하셨고 민선 9기에는 과연 대전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좀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실지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비춰주시죠. 이미 민선 9기의 어떤 정책의 방향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민들께 공약으로 또 입장을 밝혀왔던 바여서 여기서 뭐 그런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은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당연히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의 뜻을 잘 살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자세고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민선 9기도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맞게 시정을 펼치되 다만 행정은 효율성 있게 시민들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담은 여기까지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양해 주시면 다음 일정이 아니 지금 있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저희가 그 진행담 아니 하시는 말씀만 질문하도 기회를 주세요. 다양한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는 그 경기도에서 내려온 경기 뉴스원 유우평 기자입니다. 수도권에도 충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성장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데이터 센터가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뒤처진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전의 경우에 보니까는 물은 대청호가 있어서 상당히 그 수급 요건이 좀 보장이 돼 있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력난인데 지금 대전은 전력 작업률이 3.3%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없게 되면 그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자체 지역 내 그 기업을 우선 지원하지 타 지역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 지금 심각한 그 전력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 자원율 3% 정도인 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밝히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 바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 어제 연설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에너지 자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햇빛 발전소라든지 분산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에너지 자금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 중에 용수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력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전이 쓸 수 있는 여력이 한 40메가와트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가급 그 데이터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몇 년 뒤에 추가적인 송전선로가 확보가 되면 에너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더 다각도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을 좀 민선 부기서도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태정환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첫날부터 땀나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언론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민선 부기가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또 격려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